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똑하고 예쁜 코를 가지기 위해서 코가 휘셨거나 매부리를 가지고 계시는 등 많은 이유로 코 성형을 찾아보시게 되는데요. 코 안에 보형물을 넣어서 코를 높이는 수술은 많은 분들이 미용적인 목적으로 찾아보시는 수술입니다. 오늘은 이 코를 높이는 보형물을 넣어서 코를 높이는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코 성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에 비염이 있는 경우는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경우는 코 성형이 가능하지만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경우는 그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를 높게 한다고 해서 수술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타이트한 경우에는 코가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코를 무작정 높인다고 해서 예쁜 것은 아니고 높이는 높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마나 턱끝, 치아 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서 예쁜 각도를 찾아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콧대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코끝이 처져 있으신 경우에는 코끝만 높이는 수술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수술이 끝나신 후에 이제 코 안에 넣어뒀던 솜 때문에 답답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있지만 통증을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코 성형을 하신 다음에 필러를 넣어서 높이를 더 높이시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코 성형을 하시고 나시면은 피부 아래의 공간이 줄어들어서 별로 없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필러를 넣게 되면 필러가 퍼져서 오똑한 모양보다는 뭉툭한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형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고어텍스 보형물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어텍스의 구조상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가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그 높이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합니다. 코끝 보형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튼튼한 게 늑연골, 그 다음에 기준 늑연골, 그 다음에 비중격 연골, 귀연골 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가 얼굴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부작용을 생각해 보시면 삐뚤어져 보일 수도 있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콧구멍이 짝짝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경우는 보형물이 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코끝이 빨개지거나 안쪽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축 반응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코나 우리 몸에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형물을 아예 밖으로 밀어내 버리거나 우리 몸이 밀어내 버리거나 아니면은 보형물하고 우리 몸의 공간을 분리시키려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캡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보형물을 둘러싸서 아주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구축이 일어나는데 주로 캡슐이 두꺼워지게 되고 주위에는 정상 조직을 침범하게 되겠죠. 이 캡슐이 왜 두꺼워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자세히 밝혀진 건 없지만 염증이 심해지거나 과한 염증 반응이나 드물게는 실리콘에 대한 거부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코 수술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코에 있는 부목도 떼시고 실밥도 뽑으시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세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전에는 뭐 멍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불편하셔서 씻기는 좀 힘드실 거고요. 뭐 머리는 감으셔도 됩니다. 코를 푸시는 것은 보통 한 수술 후 3주 정도 3에서 4주 정도 지나서 코가 안정된 이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전에는 그냥 흐르는 콧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가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3에서 6개월, 1년까지도 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3개월 정도까지는 보통 회복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코가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서서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죠.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3일까지는 냉찜질을 하셔서 지혈 작용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 수술 자체가 미용 수술이기 때문에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 주로 재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원했던 높이가 아닌 경우, 안 그러면 휘었거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경우 그렇게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구축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촉감이 안 좋다거나 그렇게 해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 성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